반갑습니다. 민법 총칙 의사표시 같이 볼게요. 의사표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그리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 네 가지가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일반사항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즉,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요. 이건 따로 볼 거 없습니다. 이거 전부 다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해요.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아니었다고 해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그 의사표시를 했을 때는 이를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이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그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입니다. 입법정책의 문제이지만 민법은 일단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보고 있어요. 표의자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바란 후에 사망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의사표시에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제3자의 사기 강박에 해당하지 않고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더라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요. 표의자가 농담으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명백히 사교적인 농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표시를 믿었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냥 사교적인 농담의 경우에는 의사표시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법률관계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표시가 아닌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극배우의 대사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의욕이라는 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나 욕망을 말하는 거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계와 같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되고요.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의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문제에서 이 무효를 취소라고 바꿔서 취소하게 되는 건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무효라는 건 알고 넘어갑시다. 진이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지 못한 경우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착오랑은 다른 거예요.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이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 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는 거고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시행위를 중시하는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사례를 한번 볼게요. 승진누락에 불만을 품은 회사원 갑은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럴 때 회사 측에서 그 사직서를 수리했어요. 이런 경우에 원칙적으로 유효이나 회사 측에서는 갑의 진이 아님을 알았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을 때는 무효라고 하는 겁니다.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를 수령했는데 총완결이라는 문헌이 부기된 영수증을 작성해서 준 경우에 총완결이라는 의사표시는 당연 무효가 아닙니다. 당연 무효란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도 무효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무효인 것 같은데 당연 무효가 아니네요. 혼인과 입양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서 의원면직 처분을 한 경우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족법에도 적용되지 않는 거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면 중 무의식 상태에서 행한 행위는 외형상 의사표시 형태를 갖췄다 하더라도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요. 갑이 을로 하여금 갑의 명의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경우 갑의 내심의 의사가 법률상의 효과는 자신을 귀속시키고 경제적 효과는 을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라면 대출 계약상 갑의 의사표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통정 허위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해서 상대방과 사이에서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갑은 자신이 그 소비대차 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해서 표시한 셈이고 갑이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 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갑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제3자, 즉 갑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례상 본 겁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대리 행위로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때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 의사가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의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의 형성 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한번 볼게요. 통정 허위 표시의 요건부터 한번 볼게요.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되고요.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데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사회 통념상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 법률 사실이어야 되고요. 상대방과 통정해서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3자를 속이고자 하는 의도는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시된 법률 행위와 다른 법률 행위를 응립할 목적으로 하는 것은 통정 허위 표시의 요건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걸 한번 볼게요. 허위 표시자는 당사자 간의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통정한 허위 표시로 당사자 간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있는데 그 법률 행위가 진행돼서 제3자가 생기게 된다면 그 제3자한테는 이제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통정 허위 표시에서 보호받는 제3자는 선이면 되고 무과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러나 허위 표시의 당사자와 포괄 승계인 이해자로서 허위 표시에 의해서 외형상이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허위 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 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합니다. 내면적 은닉행위는 허위 표시를 하더라도 유효하고요. 허위 표시는 무효이나 당사자 사이에서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회의 합의만으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는 거고요. 대항하려면 허위 표시의 외형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사례 보면 이해가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채무자의 법률 행위가 통정 허위 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 행위라도 통정 허위 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봅니다. 채권자 취소에서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 행위 있는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되고요.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 행위, 사회 행위를 취소해서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급부한 자는 상대방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부는 채무자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통정 허위 표시에서 돈을 만약에 갚았다. 그럼 상대방한테 그 돈 갚은 거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가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의사표시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효이기 때문이죠. 그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행위가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자도 상대방에 대해서 그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어요. 허위 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도 적용되고요.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는 허위 표시가 아닙니다. 추심을 위한 의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는 허위 표시가 아니다. 이건 그냥 외워주세요. 사례 한번 볼게요. 기장 채권 양도 계약에 있어서 양수인으로부터 채권 추심의 목적으로 다시 채권 양도를 받은 자는 여기에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닙니다. 가장으로 양도된 채권을 말하는 겁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을은 채권자 갑에 의한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병과 짜고 자기 소유인 부동산을 병에게 가장 매매한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고요.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후 5년이 지났다면 갑은 채권자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위에서 봤었죠. 채권자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 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을이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습니다.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이기 때문에 그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예요. 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무자력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을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갑은 을의 병에 대한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병이 위 부동산을 다시 선의의 정에게 매도하고 정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었다면 갑은 통정 허위 표시를 이유로 정 명의의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되고요.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으니까요. 갑은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을과 짜고 허위의 금전 차용 증서를 작성한 뒤에 갑 소유의 토지에 을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럴 때 갑과 을 사이의 차용 행위는 무효로 보고요. 갑은 을에게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갑은 차용 행위의 무효로서 을의 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선의의 병에게는 대항하지 못하게 돼요.
이게 자세히 생각해보면 진짜 골 때리는 상황입니다. 을의 일반 채권자 정의 선이라도 갑은 차용행위의 무효로서 정액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 저당권과 관련돼 있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저당권 문제니까. 을의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를 매수한 선의의 무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것도 골 때리는 거죠. 갑과 을이 친했는데 강제집행 면하기 위해서 이 갑소유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거였는데 을이 경매로 넘겨버린 거죠, 지금. 그래서 그 경매에서 토지를 취득한 이 무는 선의의 제3자라는 겁니다. 갑은 을과 통모하여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한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고요. 갑은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을이 선의의 병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에 병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요. 이 경우 선의의 병이 악의의 정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정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정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엄폐물 이론이라고 하는데 선의의 제3자 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에 대해서는 그 전득자가 악의이더라도 허위 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하는 겁니다.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저기까지 진위 아닌 의사표시랑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봤습니다. 다음에 착오랑 사기 강박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